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작품 있는데. 소나기 좋아요. 이건 안 해요. 어떻게 알죠? 자, 황순호님 하면 소나기죠. 근데 소나기 보시면요,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서도 시대적 배경이 포함이 돼 있는 내용들인데, 이 황순호님은 아름다운 시골이라든가 아름다운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신 분인데, 이 학이라는 것은 배경이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아름답게 그리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어요. 민족의, 어차피 남과 북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싶으셨어요. 그럼 두 사람의 화해, 그러니까 그 남쪽과 북쪽의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민족혼이 담겨 있는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재를 학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우선 선정이유를 찬이가 한번 읽어줄래? 이 소설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아픔과 동질성을 회복이라는 주제가 나와줬잖아. 이거 밑줄 쳐야 돼.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이고 주제가 뭐다? 민족의 아픔과 동질성 회복이다. 이 소설에서는 이런 주제의식을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좌우로 갈라서 대립하게 된 성삼이와 법대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 여러분, 좌우로 갈랐다는 건 좌익이랑 우익이에요. 그죠? 이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주제 역시 이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만큼 민족의 비극과 갈등 극복의 모습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잖아. 근데 1, 2, 3, 4, 5 보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강풍 영상이 변하고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질서되고 과거와 현재를 교체해서 시간, 사건, 서술하고 있고 서술자 주로 송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서 문장의 호흡이 길게 하고 있다 중에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서술 방식 물어보는 거예요. 서술 방식이 하나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서술 방식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이것도 어차피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예요. 2번이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기억이 뭐냐면 학이야, 학. 소재 의미 물어보죠. 소재 의미 물어보는 문제죠, 지금. 그쵸?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무조건 이거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이런 보기에 소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 작품은 전쟁이 가져온 민족 공동체 훼손과 절친했던 친구사의 왜곡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과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대조시킵니다. 순수했던 시절과 지금 현재를 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머릿속에. 그럼 아까 1번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긍정적인 결말을 암시하기도 한대요. 즉 작가는 상징적 소재, 아까 학이 상징한다 했잖아, 뭔가를. 그죠? 동해 우정의 회복뿐 아니라 민족의 상처 극복이라는 주제까지 알려줘. 얼마나 친절합니까? 구성 알려주고 주제 알려주잖아. 얼마나 친절해요? A를 시나리오, 선생님 아까 말했지?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랑 비교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 부분 보시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선생님이 빨리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여있다. 여기서 포승이 여러분 이념에, 여러분 우선 얘가 포승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쪽이 다시 그 고향 있는 곳을 점령하게 됐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직 투항하지 않거나 북쪽으로 도망치지 않은 얘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념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이념의 폭력성. 보통 6.25 전쟁에 총, 포승 이런 거 나오면 이념의 폭력성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읽어보면 이 말에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가 얼굴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여러분, 성삼이의 심리를 깜짝 놀랐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보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아직 성삼이의 심리밖에 안 났죠?
어려서 단짝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 대원에게 어찌 됐느냐고 물었더니 농민 비원장님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서 잠복해 있던 것을 붙들어 왔다는 거. 성삼이는 거기 봉당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담까지 후송하려 했는데 치안대원 청년아가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성삼이가 다 탄 담배꽁초. 여러분 이 담배는 성삼이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 동무가 아직 묶여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댕겨가지고 이러셨다. 이 자식은 내가 데려가지고 이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왜곡돼 있는 거예요. 얘를 진짜 북쪽에서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합니다. 외면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덕재가 그런 나쁜 새끼였다고?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곡을 했으니까. 이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죽는 곳으로 여기가 총상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살이라고 하죠. 총살을 당할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동구 밖을 벗어났다. 여러분 장소가 집 임시 치안대 집에서 동구 밖으로 장소 이동이 있죠. 느껴지시죠?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A 부분 짧죠 여러분. 담배 맛은 몰랐다. 성삼이의 내적 갈등을 표현해 줍니다. 담배 맛을 몰라요. 내적 갈등인 거죠.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아들다 뿜어내보냈다. 그러다 문득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아 옛날 이 친구 우정이 살아나는 거죠.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배 여러분 과거 이 담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둘이 있었던 일을. 그러나 오늘 이깟 놈에게 담배를 권하니 될 말이냐? 왜곡하고 있죠. 왜곡돼 있습니다.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여러분 한 번은부터 가로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여자 벼랑간 혹부리 영감의 고압 소리가 들렸어.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엉덩이에 밤소리에 찔렀다. 그러나 그냥 달아났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를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가 엉덩이를 돌렸다. 밤가시를 빼내는 게 더 딱지거리가 아팠다. 눈물이 찔끔거렸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서 성삼이 옷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까지가 과거 회상. 어쨌든 여러분 덕재의 인간성을 알 수 있었던 아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물론 덕재한테는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밤에 찔려봤어요 여러분. 와 진짜 아파요. 빼고 나서도 엄청 아파요 여러분. 밤에 선생님 집 뒤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지네가 이만한 것들이 나왔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라서 아씨 뭐야 꺼냈는데 지네가 이만한 게 농담 아니야 진짜야. 굵기가 진짜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깜짝 놀라서 던지고 이거 휴지로 집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지네 나 여기 물렸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엄마 나 여기 물렸어 그랬어. 엄마가 이걸 가져가서 밟고 이제 불로 태우시더니 불로 태워가지고 지네가 원래 안 죽어서 저한테 이제 학교 갈 준비해 그러는 거. 엄마 나 물렸어 병원 안 가도 돼? 그랬더니 뭔 일 났으면 이미 났어? 병원 안 가도 돼. 우리 엄마는 지네독을 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리기만 하면 손이 이만해지시거든요. 이만해져. 지네독을 타면. 근데 선생님이 안 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신경독이. 그래서 그냥 목이 물린 것 같이 조금 나오고 말았는데 한 3일 아팠던 것 같아요. 욱신거리고. 근데 병원 안 데려갔어. 그때 잘못했으면 여러분 제 전 없었습니다. 전 없었어요. 자, A 부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동구박. 혹부리 할아버지 삼나무밭 이렇게 나오네요. 혹부리 할아버지가 이놈 밤을내느냐 성삼아 그냥 내려와 밤하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서술로만 돼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밤도 못다 오대 가시면 들렸어. 그랬더니 많이 아프니 내 밤 가져가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 덕재야 고마워. 자, 씬 넘버 10에서 어때요? 많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덕재를 바라본다. 저 내적 갈등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씬 넘버 10에서 혹부리 할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확대해서 부각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혹부리 할아버지 옆에 이 돼 이거 너네 어떻게 하냐? 혹부리 할아버지 옆에 이 돼 있죠? 이 See you라고 돼 있으면 클로즈업이라서 할아버지 모습이 보인 건데 이가 돼 있다는 건 할아버지 이펙트예요. 이펙트. 이게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 시나리오 용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야 가능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나리오 용어 하나 정도는
너네 학교 시나리오 나왔었나? 진도? 네, 시험 보면 그치? 어느 정도 알죠? E는 뭐예요? 이펙트 화면 내 모습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펙트는 소리 효과를 이야기해요. 호리 할아버지는 목소리만 들린 거예요. 목소리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아마 이 시나리오 용어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왠지 갈등, 긴장감 높일 것 같으면 시나리오, 혹부리 연관이 얼굴 보면서 이 새끼들 하면서 하는 얼굴이 보여서 긴장감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2번이 맞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 E라고 되어 있는 건 이펙트라고 해서요. 화면에는 이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타나는 거라서 정답이 2번일 거면 다 읽고 여러분 정답이 없는데 이랬죠. 틀리신 분들 이거 다 읽고 정답이 없는데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삼이는 새로 불을 당겨 문 담배를 던졌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는 붙이지 않으리라. 왜? 왜 담배 때문에 덕재와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졌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담배 안 피워야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의 두 번째 기능이 나타나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이 나타난 겁니다. 담배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내적 갈등, 그러니까 성삼이의 내적 갈등 나타내고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여러분 덕재 심리 아직 하나도 안 나타났고요. 서술자가 성삼이 심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느껴지실 겁니다. 성삼이가 38 이남 천태부근 이사가기 전까지 덕재와 고객길 여러분 장소 이동 또 나와요. 여기서 화가 미쳐서 이 자식 그동안 사람 몇이나 죽였냐? 라고 했더니 다시 고개를 거둡니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리고 성삼이를 쏘아보고 그 눈빛이 점점 빛을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이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너는 사람 그렇게 죽여봤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가 사람을 안 죽였듯 나도 사람 죽이지 않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갯길을 올라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점점 갈등이 심화돼. 그러니까 동구박에서 고갯길 올라오면서 점점 갈등이 심화돼. 그럼 고갯길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이제 갈등이 점점 해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성삼이 가장 환해졌어요. 이 친구는 나쁜 애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고갯마루 넘었어. 이제 갈등이 점점 풀려야 되겠죠. 넘었으니까 이해되죠? 어느새 이번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친구 죽이러 가야 되다니, 죽은 곳에 데려가야 된다니 라는 거겠죠.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겠고 깔만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행동 묘사를 통해서 심리, 아까 담배를 무릎피는 거라든가 이해되시죠? 외면하면서 걸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행동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벌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소위 38선 왕중지가 되었던 이곳.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도 이들 항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 무슨 말이에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살지도 않고 이 남쪽이 여기를 침범했다가 북쪽이 침범했다가 하던 기간에도 학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 우리의 민족혼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학이요. 지난날 성삼이가 아직 12살 때쯤 이열이었다. 어른들부터 과거 회상이니까 가로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멜 도와 여기 항마을 잡은 일 있었던 단정학대 새끼로 날개까지 얼금해 놓고는 이제 자유를 억압해 놓은 거죠.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에 목을 쓸어안고 등에 올라탔어. 야단을 했어.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어. 서울에서 누군가 학을 쏘러 왔다. 무슨 표본인가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에 허가까지 맡아왔다고 해.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았어요. 이제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었어. 자기네가 학이 죽어서 안 된다 생각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새를 기어 학 발목을 올가미를 풀고 날개에 새끼를 끌렸어.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자유로 억압돼 있었으니까. 그동안 오며 시달린 탓이야 둘이서 학을 마주하다 공중에 후렸다.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일제의 폭력입니다. 총소리 안 적어됩니다. 학이 두서반 날개질하다 그대로 놀았어요. 맞았구나 하는 다음 순간 자
옆풀 숲에서 펄럭 단정한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더니 공중에 날아올랐습니다. 두 소년의 머리에 동그라미 그리며 저쪽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다. 자유를 상징을 하죠. 두 소년 언제까지 자기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지 몰랐다까지 과거 가로 닫아야죠. 예, 우리 학사냥 한번 하셨구나. 성삼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루쩡을 했는데 네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너는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줬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거 이념의 폭력성이라고. 근데 이걸 풀어준 겁니다. 이념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느새 자풀로 기는 걸음이었다. 대번에 덕재 얼굴 핏기가 왜 거쳤냐? 아 여기서 나를 총으로 쏴 죽이려나 보다. 안 보이는 데서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나오리라. 저만치 성삼이가 어이 왜 멍추같이 서 있는 거야? 어서 확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자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도망치라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민족성을 회복했죠. 때마침 단정한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고갯길에 내려와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났죠. 그러면 1번 문제. 공간 이동에 따라 갈등 영상 변했습니다.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교체했고요. 서술자는 주로 송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2번 기억과 관련이 없는 거. 학을 풀어주는 것은 우정 회복이고요. 하늘을 나그나 이념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해되시죠? 학은 383 완주지 살고 있어 평화를 상징하고요. 지난날 학 잡은 일 때문에 성사가 덕재 나르죠 여러분. 지난날 학 잡았던 거는 자유를 실행했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갈등은 학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에이씨 정답 나오죠? 안 풀어주신 분들 정답 나올 거예요. 나왔죠? 그치? 민지야 나왔지? 몇 번이니? 손가락 보여줘도 돼. 맞아요. 5번입니다. 쉽죠? 쉽죠? 우리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원래 소설은 여러분 좀 재미없어. 수업이 한 19분 남았거든요. 잉여인간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반은 오늘 5일까지 할 거예요. S반은 그 앞부분 1 있어 천변풍경 이미 끝났거든요. 수업을 할 때. 뭐 다음 수업할 때 좀 천천히 나가면 되지 걔네들. 토지 중요하고 삼포 가는 길도 중요하고 순위 삼촌도 중요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현대소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게 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3월 전까지 하는 거라서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잉여인간 이 소설은 6.25 전쟁이 남긴 또 나왔어. 여러분 잘 보면 현대소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와서 지금 6.25 전쟁으로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아마 시간의 흐름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인물들의 잉여인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서만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조차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인물 최익준과 천봉우를 그려내면서 이들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거예요. 이들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는 이 인물들이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태 소설인 것을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당시의 사회상 파악하고 여기에 사용된 소재, 공간이 이러한 시대상을 어떻게 선생님이 말했지. 아까 공간 묘사나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소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서술상의 특징이잖아요 이거. 매번 나오네요 그쵸? 이거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2번 A에서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 2, 3, 4, 5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인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느껴지시죠?
3번 기억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에 모르는 거. 1, 2, 3, 4, 5 중에 모르는 거. 5번 면종복배. 면자 얼굴 면자. 네 면상 왜 그래 할 때 그 면자예요. 종은 따를 종자. 그러니까 얼굴로는 복종하는 거,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아. 복자는 여러분 배복자예요. 배복자. 배는 배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고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면종복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쉽죠. 암중무색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고요. 의기소침하는 거는 어떤 상태? 자, 설상가상은 안 좋은 거에 더 안 좋은 게 생겨났을 때 진퇴양난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둘 다 안 좋은 상태라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없는 기로를 진퇴양난. 눈 아파? 히터를 좀 당겨줄까? 히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도 돼? 응. 보기를 참고해서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소설에서 공간과 소재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과 소재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암시하며 당대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6.25 전쟁 직후의 모습을 이용한 공간의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공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소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보자는 뜻입니다. 만기 치과의원에는 원장인 서만기와 중심인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원 홍인수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중학생 동참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비분 강백의파의 최익준, 다른 한파는 강원 홍인수를 짝사랑하는 시리의 인간 천봉우다. 봉우의 아내는 만기의 병원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봉우의 아내는 만기를 유혹하려 하나 만기가 응하지 않자 병원 시설을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이 간호사예요. 조심히 와서 이제 그분 뭐 하러 왔어요? 이제 그분 뭐 하러 왔어요? 걱정서에 시설을 보러 왔어. 그건 왜요? 어찌되었건 이 병원이 시설이 그 사람에게 팔릴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놀란 것은 간호원뿐 아니었다. 대합실 소파 구석자리에 앉아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던 봉우의 아내가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벼랑과 눈을 휘두르게 뜨고 만기를 건네요. 정말인가? 그런가 보이. 그럼 이 병원은 아주 문 닫아버린단 말인가? 그렇게 되기 쉬울 거야. 봉우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잠시 만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대체 자네나 미스홍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글쎄 아직 막연하지. 봉우는 거의 절망적인 눈으로 만기와 인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없어. 아내한테 기대서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천 선생님 이 병원 팔지도 말고 이대로 두라고 사모님께 잘 좀 부탁을 하세요. 네? 인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연합대다. 내가 부탁한다고 들어줄까요? 선생님 사모님이신데 아무나 선생님 간곡히 부탁하면 안 들으시려고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기가 결정도 못해요. 그쵸? 아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잘 생각해서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A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인숙은 만기에 대한 봉우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만기는 자신에게 자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여러분 핵심 파악합니다.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봉우 아내는 봉우를 통해 만기의 병원을 조종.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팔아버리려고. 만기는 병원 문제를 주변에 알게 된 것에 못마땅하고 하는 모습도 안 나타났고요. 봉우는 만기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해서 무력감. 제가 한다고 알아봐 줄까? 어떻게 될까요? 라면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봉우는 더 대답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다. 그에게 아내를 움직이는 일은 하늘에 움직이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는 유일한 휴식처여 보금자리인 이 대합실 소파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 대합실 소파가 봉우의 유일한 휴식처래요. 4번에 1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얘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얘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맨날 병원에 찾아옵니다. 맨날 병원에 찾아와서 이곳을 휴식처로 만든 겁니다. 그뿐이 아니다. 마음의 빛이요 보람인 미스홍을 놓쳐버리고 말 것 아닌가. 봉우는 그만 처참할 정도로 기가 죽어
버렸다. 3번의 정답 나오네요. 기죽은 모습 2번이죠. 네, 2번이죠. 몇 시간 뒤에 일했다. 마침 환자가 있어 치료를 보내고 만기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환자 카드를 정리하는데 허술한 소년이 대합실 문을 이렇게 익준의 아들입니다. 익준 아까 한 명 잉여인간 중에 한 명이죠. 너 웬일이냐? 만기는 직감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 쏟았습니다. 눈물 자국 보였고요. 울아보지 않으셨어요? 안 오셨다. 2, 3일 전부터 통 보이지 않는구나. 소년은 한 발에만 고무신을 신고 왜 그런지 한쪽은 벗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도 안 들어오셔요. 그래 언제부터? 그저께부터. 그 전날도 안 들어오셨어요. 웬일일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소년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고개로 그대로 돌려서 나갔습니다. 만기는 얼른 여러분 만기가 좀 이렇게 배려심 있는 인물인 거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대답이 무서웠대요. 죽었어요. 소년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예측했던 일이지만 만기는 가슴에 섬뜩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언제 돌아가셨냐니까 좀 아까예요. 소년은 그러고 외면했다. 더 자세히 얘기를 보니 소년의 모친 약 2시간 전에 눈을 감은 모양이었다. 집에는 두 동생이 집 할머니만이 시체를 지키고 있었고 외할머니도 아침에 생선 장사를 나간 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만기는 소년의 한쪽 꼭 쥐어지며 도대체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하고 다정 물었어. 모르겠어요. 소년은 슬금에 손을 빼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나랑 같이 가자. 만기는 흰 가운을 벗고 양복절을 받고 입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돈을 죄다 긁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되게 인정이 있는 사람인 거 느껴지시죠? 봉우 자네도 같이 가게. 뭐? 나도? 그러니까 봉우는 여러분 되게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한 인물인 것이 느껴져요. 봉우는 자다 깬 사람처럼 얼떨결에 놀라 묻고 좀 머뭇거리 나온 것 좀 짠하네 이렇습니다. 강원을 뛰니를 부탁하고 만기가 앞장서서 막 병원을 나서라 할 때 참인데 20살쯤 되어서 어떤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 원장쌤이 찾더니 만기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봉우는 처에게서 온 편지. 병원 시설 매매 계약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병원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든 용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연락해달라고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뭐야? 병원 지키고 싶으면 날 받아들여. 이런 의미입니다. 만기는 말없이 쪽지를 편대로 간호하게 넘겨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익준의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도 고무신을 손에 든 채 그쪽은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만복에 덜 좋으니 그러지 말고 한쪽 고무신만 신으려고 해도 발에 땀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 점직한 듯이 그러고는 한 손에 든 고무신을 뒤로 슬그머니 감췄습니다. 그제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소년이 들고 있는 고무신을 걸으면서 유심히 봤는데 달아서 뒤꿈치가 터지고 꼬투리가 쭉 찢어 도무지 발에 걸리지 않은 거죠. 막 뛰어오느라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낡은 게. 그러니까 가난함을 상징하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급박하게 병원으로 뛰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기는 가슴이 찌르르했다. 전차를 타기 전에 그 소년에게 고무신부터 한 켤레 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근처에 고무신 가게가 눈에 띄지 않고 때마침 전차가 눈앞에 와서 그대로 이 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고무신, 헐벗은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게 해주고요. 전차, 역동? 여러분 전차는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는 아니죠. 그죠? 소년의 가족이 들어있는 집은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 토담집 가난함입니다. 가난해. 암울해. 그러니까 흙으로 대충 만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암울하고 가난한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소년의 어린 두 동생이 거지아이 꼴을 하고 문턱에 기운 없이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울컥 코를 찌르는 침침한 방 안에는 옆방에는 산다는 주인이 노파가 역시 이웃 아낙네와 마주 앉아 시체를 지키고 있었어. 바닥에 착 달라붙은 시체 위에서 낡은 담요 조각이 덮여 있었고 우선 집주인 노파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만기는 할 일을 생각했다. 주인이 없더라도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 등의 절차는 밟아줘야 했다. 요행, 반장의 협력을 얻어 그런 일을 무난히 끝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외할머니는 저녁때가 되어서 비린내나는 광우리를 이고 돌아왔다.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시장에서 뭐라도 파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비린내 난다는 거 보시니까 뭐 생선일 수도 있고요. 고기 쪼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5번까지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그리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노파의 전신에는 딱 보기에 딱 할 만큼 심한 피로 때문에
우파의 말에 익주는 2, 3일 전에 인천 범인 어느 공사판을 찾아갔다는 것. 환자에게 주세 몇 달 놓아주면 한이나 풀릴 것 같아서 벌이를 떠났다는 것이죠. 부득이 만기가 주동이 되어서 장례식을 떠맡아 보아주는 수밖에 없었고, 첫째 비용의 문제였어. 만기가 자기 호문을 톡톡 떨어서 당장 사소한 비용을 썼고, 봉우는 그저 시무룩하니 앉아서 만기의 눈치만 살피다가 어디 나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뿐 소극적인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만기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1번의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됐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5분 있다가 수업이 끝날 건데 줄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토지는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 63페이지 여러분 4번 문제 보시면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기 전에. 그리고 산포 가는 길은 고등학교 2학년 문학작품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순이 삼촌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6, 7, 8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9, 10 1, 2 3, 4, 5 3, 4, 5 다음 주까지 하면 수필까지 끝날 것 같아요. 수필까지. 그다음에 2월 달에는 고전시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 숙제는 많이 안 내드릴게요. 여러분 숙제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69쪽까지만 해오세요. 5까지 했으니까 6, 7, 8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는 여러분 왜 온라인으로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S반이랑 L반이 같이 들어갈 공간도 없거니와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켜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수업이 없으신 분은 그걸 보고 학원에 오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학원에 오셔서 보셔도 돼요. 학원에 오셔서 휴대폰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뭐 노트북 빌려드려도 되니까 노트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제 이어폰도 챙겨 오시고요. 오실 때 수고하셨습니다.